안녕하세요. 10년차 직장인 스윙 투자자입니다. 제 채널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주식 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경제 지표들이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잘 나오는데 경제의 지표들은 화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식은 코로나 때의 쇼크 수준의 지표에도 불구하고 쭉쭉 올라갔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말했던 인플레가 반대로 일시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의 금리 인상을 당기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이와 반대로 낙관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경제가 단단하여 금리 인상에서도 강세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낙관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양극단의 의견이 팽배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애매한 시기를 잘 표현한 글을 써주신 분이 있어서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잘 들어보고 소화하신다면 지금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에 좋은 나침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해보고 이후 저의 의견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회색지대를 지나는 K씨에게 불과 1년 전에는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 꿈의 4,000포인트를 넘길 거라는 희망에 모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어진 것 같다. 단적으로 70조 원이 훨씬 넘었던 고객 예탁금이 계속 줄어들어 60조 원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모습만 봐도 K씨처럼 증시의 희망보다는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거나 업황이 매우 뚜렷하게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 동안 주가의 이런 긍정적인 모습에 반응하지 않고 따로 노는 일종의 회색지대가 존재함을 경험할 것이다. 또는 업황이 과도하게 장밋빛으로 포장되어 주가가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의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다. K씨가 투자를 하면 이런 회색지대를 만날 때에 우선 명심해야 할 것은 항상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는 결국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지 못하는 저성장이 만연한 시기에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거의 유일하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임을 믿는 것이다. 성장하는 기업들은 늘 판가를 올리면서 인플레를 방어해왔고 해당 기업과 연관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주가 상승을 통해서 임금을 통해서 더 많이 편리한 부가가치를 창출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보다 나은 쪽으로 유도해왔다. 이런 간단한 작동 원리가 K씨가 투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동기가 깔려 있어야 한다.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왔음에도 주식시장에서는 종종 편식하는 아이처럼 여러 업종들이 같이 사랑받지 못하고 특정 업종만 주가 강세가 나타날 때가 많다. 주가는 항상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이들 업종도 따지고 보면 불과 1, 2년 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업종으로 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가가 사이클을 타는 이유는 주가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늘 확정된 현실을 과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하는 편향된 믿음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주가의 바탕에 있는 기업을 보지 않고 주가의 움직임을 통해서 기업을 과대평가하고 가소평가를 한다. 해당 주가를 견인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인기투표가 만들어내는 주가의 흐름에만 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모든 주가들이 다 이런 비합리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일부 섹터, 일부 기업에 만연한 비합리성은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나 불황일 때나 정도만 있을 뿐이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 말에는 다분히 집단적인 광기나 평가는 언제든 사라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투자에서 회색지대를 지날 때에는 이런 광기나 평가가 한참 진행 중일 때가 많다. 실적과 주가의 흐름이 동반하지 아니하고 동떨어져 움직인다. 나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주가 상승과 기업 가치의 상승을 통해 경제적인 자유와는 점점 동떨어져 앞으로 살아야만 할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은 늘 인내한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가실로 다가온다. 회색지대를 지날 때는 K씨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언젠가는 꼭 이 시기가 지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K씨가 딛고 서 있는 투자 기반이 늘 견고한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한다. 투자 기반이 견고하고 합리적이라면 인내의 시간을 통해 결실이 설령 늦어지더라도 차후 받게 될 유무의 투자 성과는 배가 된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특정 섹터의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내재가치 파악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린다고 합리적인 투자를 집행했던 기업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회색지대에 제 발로 들어가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 훌륭한 투자는 투자자의 적절한 판단과 합리적 가격에 산 주식 증서를 외로움과 교환하는 과정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현재 보통 이상의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 분명한데 대중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적절한 업종 분산과 시간 분산만으로도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주가 하락 시기는 가치에서 멀어진 가격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많은 주식들이 손을 내밀고 살려달라고 외칠 때다. 우리 투자자는 손만 뻗어서 이들 주식을 포트에 담기만 하면 된다. 떨어지는 주식에는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상식에 반해서 주가에 녹아있는 오해를 벗겨내고 용기를 내서 손을 뻗기만 하면 나머지는 시간이 대부분 해결해준다. 낮은 가격과 시간의 효율적인 분산은 투자에서 불가피하게 만날 수 없는 다양한 이벤트를 해지시켜준다. 오늘 당장 주식을 매수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늘 이런 기회의 틈과 시기는 주식시장에 열리는 한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유리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본의 크기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 K씨가 당장의 현실에 굴하지 않고 종종 만나는 회색지대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만의 투자를 주식시장에 완성해 나가길 바라본다. 어떠셨나요? 이분은 냉정하게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을 회색지대로 표현하여 나름 투자 원칙과 자세로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이분은 결국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시장의 관심 밖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담으면 시간이 보답해 주리라고 봤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분산 투자로 효율적인 투자 관리를 한다면 회색지대에서 안 좋은 암흑의 시기로 간다고 해도 해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전 이분의 이야기를 몇 번이고 읽어보면서 투자 마인드를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12월 산타랠리가 올지 아니면 반대로 파티가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우리는 지금 회색지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토대로 자신은 어떤 색깔로 시장을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